자, 우리 인적자원 관리 계속 하도록 합시다. 28페이지 있죠? 28페이지 시작하는 김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됐죠? 준비됐죠? 그냥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가로로 계모선, 직교평경, 노상반기 됐죠? 계획안, 계획 수립하자 모집안, 논점이 뭐다? 개방형, 공채와 경채의 조화. 선발도구는 NCS가 답이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문화는 그냥 분평설의 enrichment와 준자율적인 작업 집단, 벤치형 조직이나 긴급 대응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교육훈련은 역량이 무조건 중요하죠. 그죠? 역량 넣으면 뭐라고요? 행전맨사가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행전맨사가 바로 떠올라야 되고, 액션러닝은 리얼 프로블럼만 떠오르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사평가는 성과 계약평가, 금평이고, 역량평가, 그죠? 역량평가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역량평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전맨사 됐습니다. 경력관리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승진은 승진 적체에 대한 해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노상관계는 상생적 노사관계, 그죠? 노사협의 시스템 됐고요. 보상관리는 총보상. 3회 문제였는데, 그죠? 자, 의식의 흐름 따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갑니다. 수, 채, 연. 됐죠? 86을 90으로. 연공급, 생활급을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으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홀비 맞고 건강가라. 맞습니까? 노중립 재상, 충신, 경신까지, 그죠? 경력관리, 근로시간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퇴직 프로그램 체크 좀 해주시고, 아웃플레이스먼트, 전직 지원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사기 관리에서는 정치적 중립이죠. 의무냐, 권리냐, 의무냐, 권리냐, 그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자, 공직 분류에서는 폐쇄형과 개방형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가시죠. 직종, 직군, 직렬. 다시 뭐라고요? 직종, 직군, 직렬. 그죠? 직종은 다양화해야 되겠죠. 그죠? 특히 시간 근로나 파트타임, 임기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직군, 직렬에서 우리 기억나는 건 뭐라고요? 재경, 직뉴와이, 재경, 직렬화. 그죠? 기상, 에너지, 그 다음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생명, 기후 같은 거 해주면 되겠습니다. 등급은 SS의 직무 등급이 나와 있고요. 인사 철학은 전역다 됐죠? 전역다 넘어가시고, 인사 기반 기관은 체인지 에이전트 그죠? 체인지 에이전트. 제가 그 기본 방향이나 결론에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두 개죠, 이거 그죠? 유일한 계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사기관이 적극적 노력해야 된다. 인사기관이 무슨 기관이 돼야 된다? 변화 관리자 돼야 된다. 미국의 OPM 같은 제도 이렇게 하면 좋겠고, 아니면 이런 제도가 성공하기 토양으로서 토양 자양분 너무 표현이 멋있지 않나? 뭐다? 무슨 노사관계? 상생적 노사관계가 뭐 글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 노조의 얘기를 꺼내려면 앞에 문장을 이걸 쓰면 완벽하죠. 결국 이런 거 있잖아요. 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협의나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무조건 중요하지, 그지? 하단 점에서 공무원 노조와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면 이렇게 논리를 문장을 전개하면 완벽하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인사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됐고요. 대외적 환경 변화. 대외적 환경 변화에서는 쓸 거를 많이 없고, 그죠? 됐습니다. 저저고양의 넥스트 노말 쓰시고, 구성 다양성은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여성 차분 맞죠? 여성 차분 핵심을 한번 써보시고, 베이비붐은 핵심 논점이 뭐라고요? 퇴직 관리하고 뭐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맞죠? 그 다음에 MZ세대는 밀레니엄 그죠? MZ세대는 뭐죠? 근로가치 워라벨이죠. 워라벨이나 근로가치의 다양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성 공무원들은 가족, 패밀리 프렌들리, 그 다음에 복리후생의 다양화, 뭐 근로시간의 다양화, 뭐 이런 얘기들을 꼭 써주는 걸 잊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가십시다.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그냥 우리 전역다, 다시 뭐라고요? 전역다. 전략적 인적 관리는 스왓 미비전, 전략적 확보, 개발, 유지 관리라는 틀에서 가주시면 되겠고, 자, 역량 가시죠. 외행성, 측계, 자식, 특기동,
공통 역량, 직무 역량, 뭐 리더십 역량을 우리 관리 역량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관리 역량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면사에다가 전문성 변통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인사 리더십 넘어가시죠. 앞에 보시면 다양성은 내외장의 대표 관료제는 소극적인 거고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 자녀 4%, 탈북민 내용하고 비피하러 넘어가시고 그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 됐습니다. 홀리마크 건강가라 근로시간 재정 파탄 선교 복장 장소 이렇게 해서 다양성 관리의 핵심 쟁점을 봤습니다. 그죠. 반의의 자원 기반 관점 그죠. 뭐 좀 인사행정에서 개발 관리가 놓으면 이런 거 써주면 좋죠. 그죠. 반의의 자원 기반 관점 하프라이프 사이클 실전 중심 행정학 책에 있는데 그죠. 하프라이프 3년 반띵입니다. 3년 50% 있고 교육 훈련이나 개발되지 않는 이제는 3년 지나면 자기의 숙련도가 50%로 떨어진대요. 그죠? 그래서 교육 훈련이 중요하다는 논점을 이끌어낼 때 많이 쓴다는 거죠. 자, 바람직한 인사관리는 노사공존 번역 노사공동체. 답안지 누가 쓰더라고요. 노동의 인간화. 와, 엄청 좋죠. 휴머나이제이션. 노동의 인간화. 그죠? 인간 존중.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퀄리티 오브 워크 라이프가 되겠죠. 자, 이제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죠. 그죠? 자, 갑시다. 인사 철학입니다. 그죠? 됐고요. 됐죠. 대표 관료제 A 엄청 중요하죠. 그죠? merit and equity compatible 이게 누구의 책 제목일까요? 이게 뭐야? 이게 의문법이야. 역설법이야. 실적과 형평이 조화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크란츠의 유명한 책 제목입니다. 그죠? 자, 킹슬레이 밑줄 주요 세력 밀어 됐죠? 이지혜 양 저소 됐습니다. 저소득층 이지혜 양이 저소. 그래서 앞으로 세터민하고 다문화 가정 그죠? 4% 다문화 가정 4% 됐습니다. 최근 다시 통계치 교육부 발표한 거 보니까 초중고생의 4% 정도 차지한대. 약 4% 정도 차지한대. 그죠? 크란츠는 비례대표 개념까지 그래서 참여 관료제 됐습니다. 부제가 나와 있죠. 그죠? 우먼 앤 마이너리티 뭐 느낌 뭐예요? 이 책이 좀 옛날 책 70몇 년도인가 60년 책인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여성과 마이너리티 소수 인종을 좀 더 많이 뽑자 이런 얘기겠죠. 그죠? 됐습니다. 참여 관료제 이론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행정이 좀 뭐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는 생각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꼭 기억 좀 해주시고. 자, 쟁점은 순서가 잘못했는데 그죠? 좀 제가 암기하기 쉽게 하면 역차별부터 하는 게 좋죠. 다시 뭐라고요? 뽑을 때는 무슨 문제? 역차별의 문제가 되게 되죠. 그죠? 부분 최적화, 추가 모집이나 비율 직종을 조정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 30% 안 지키는 데 있어. 양성 30% 안 지키는 데 있고 아예 이거 안 한 데도 있죠. 어디에요? 소방. 특히 그 소방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그 무너진 건물 밑에 구조하러 가는 분들 중에 여성 공무원 없거든요. 그건 아예 안 뽑아요. 뭐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또 경찰 같은 경우에도 30%까지는 안 지키거든요.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됐습니다. 롤제 제2 사회정의 이원칙 뭘 침범하지 않는 기회균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고. 자, 들어오고 나서는 무슨 사회화? 재사회화되면 소극 대표와 적극 대표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사회 구성주의하고 최소 비율입니다. 최소 비율은 또는 뭐 옆에 하나 더 쓰면 충격 효과라 씁니다. 충격 효과. 그죠? 그 재사회화 이론의 가장 큰 논리적 단점 뭐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간 임용 할당된 인재가 그 조직의 문화만 배우는 걸 강조하지만 반대로 그 임용 할당된 들어간 관료가 그 기존의 조직 문화를 바꾼다는 측면은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비율을 채워주면 뭐 채우지 않더라도 뭐요? 무슨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문화 충격 효과도 있을 수 있으면 그 충격 효과에 따라서 그 지배적인 관료들이 그죠 문제를 보는 사회적 의미와 구성이 달라진다면
그죠? 이제는 대표 관료제가 사실상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대표 관료제는 엄청 중요하죠. 대표 관료제 시험 문제 나오면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냅다 쓰지 말고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읽어보고 분석해서 써야 됩니다. 그죠? 엄청 나쁘게 놓을 수 있어요. 비판도 상당하다라고 놓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엄청 좋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중앙인사기관은 됐습니다. 독합집의 전통현대. 다시 갑시다. 독합집의 전통현대. 다시 뭐라고요? 독립성과 합의성. 이게 무조건 해야 되죠. 밑에 표 그냥 그리세요. 그죠? 독립성과 합의성에 따라서 이렇게 독립합의형은 연방인사위원회가 실적주의 보호위원회로 바뀌었다. 독합집의 전통현대 됐습니다. 그죠? 78년도에 MSPB와 OPM으로 바뀌었다. 미국에서는 요 얘기 됐죠. FCSC에서 1978년에 됐죠. MSPB하고 OPM으로 바뀐 거는 무조건 써줘야 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전통적 기능과 현대적 기능이 있는데 전통적 기능은 그냥 이렇게 체계사 다 하는 거 알았죠? 채용 개발, 사계 다 하는 거지만 현대적 기능은 변화를 선도하고 비전을 설정하는 거. 됐죠? 전략기획 같은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틀입니다. 그죠? 됐고요. 우리나라는 인사혁신처죠. 인사혁신처에서 꼭 써야 될 것은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거. 비독립 단독형이고 다 합니다. 다 해요. 체계사 다 하고 소청심사 별표. MSPB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쪽이 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무원들의 의전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능을 담당하는데 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죠? 됐습니다. 최소한기. 자, 그래 다시. 자, 여러분 독합집의 관점에서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관점이잖아요. 독립합의와 비독립 단독이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MSPB와 OPM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MSPB와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MSPB와 같은 미국의 제도를 꼭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OPM은 미국은 특이한 게 어디 소속이에요? 대통령 소속이고 우리는 어디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상원의 동의를 받는데 우리는 인사청문 안 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좀 부족하고 대통령 직속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도구성이나 또는 리더십을 확보하기도 좀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연방 노사관계청은 굳이 안 써줘도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상생적 노사관계를 언급하려면 연방 노사관계청과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도 끼워 맞추면 됩니다. 다시 우리도 OPM 같은 거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인사혁신처가 어디로 가야 돼요? 대통령 직속으로 가서 근데 민주적 정당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을 거쳐야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분권화를 통해서 인사기관이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MSPB는요 노동의 인간화라든지 노동의 인간화 또는 공무원들 권익보호 이런 관점에서 꼭 써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청심사위원회가 MSPB와 같이 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독립규제위원회가 사실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미국의 MSPB와 같은 뭐 제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정도 아주 좀 부드럽게 좀 넘어가주면 좋겠습니다. 상생적 노사관계를 언급하려면 연방 노사관계 같은 그러니까 별도로 중립적으로 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그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공직구조 A 엄청 시험이 많이 나오죠. 그죠? 요거는 이제 저번처럼 관료제, 탄력관료제 같을 때 그냥 탄력관료제 그냥 간단하게 개념 쓰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죠? 직위분류제. 자, 이게 최소한계입니다. 자, 첫 번째 인재상 스페셜리스트, 저널리스트. 다시 뭐요? 스페셜리스트, 저널리스트. 그죠? 사람 중심이냐, 직무 중심이냐. 됐죠? 직교 평경이라는 순서대로 가고 있잖아. 직교 평경. 그죠? 직교 평경이죠. 됐습니다. 전문 교육 위주냐, 전인 교육 위주냐. 그죠? 교육 훈련. 됐죠? 순환 보직을 장려하느냐, 장려하지 않느냐.
보상은 여기는 원래 직무급, 성과급 위주죠. 여기는 연공급이나 생활급 위주고 신분보장이 강하고 약하고. 자, person job 시스템 전문화된 일반 행정가입니다. 그죠? 계급제의 계자와 직위분류제의 위자를 직자를 빼서 계직제죠. 그죠? 계급제가 먼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까 개인성과급, 집단성과급처럼 됐죠? 뭘 기본으로 하면서도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특정 영역이나 분야의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거 그죠? 됐습니다. At will of employment는 그 대학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대충 뭐 네 뜻대로 사전 동의 없는 해고 대충 느낌 있죠, 그죠? 놓으면 이제 너무 공직의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죠?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무원에 대한 일반 해고는 없어요, 사실. 직권 면직이 있는데 사실 가장 어중간하죠, 그죠? 직권 면직의 조항 중에 가장 여러분들 놀라게 하는 조항이 뭐예요? 폐직 과원대였을 때. 직이 없어지거나 인원이 많을 때 자를 수 있는데 사실 아무도 안 자르거든요, 사실. 넘어갑시다. 자, 한국의 공직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직종입니다. 직종. 직군직렬, 직급이 나와 있고 방향. 자, 직종 다양화 밑줄 직종 다양화. 됐죠? 이게 근로 형태인데요. 우리는 정규직의 상급만 생각하지만 임기제나 시간 선택을 그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직군 직렬에서는 주기적인 직무 분석해야 되고 재경 직류의 재경 직렬화 전문 직군제도 2016년인가 17년인데 그죠? 또 아까 했잖아요. 뭐요? 기후 넥스트 노말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였어요? 기후 에너지였으니까 기후 에너지 또는 뭐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자. 데이터 직류가 있고요. 뺐습니다. 하여튼 직렬이나 직류가 많으면 좋겠죠, 그죠? 그다음 주기적인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 등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공단입니다. 고공단은 시험에 벌써 2번이나 나왔는데, 그죠? 자, 됐죠? 이것도 또 체계사, 채용 개발, 사기 관리, 학계율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계급 구분이 없이 직무 등급에 따라서 관리한다. 개방, 이동, 성과 능력, 통합 관리. 50대, 30대, 20은 잘 아시죠? 역량평가 별표. 사전적으로 한다. 사후로 하는 게 아니라 역량평가는 사전적으로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적 자원의 확보 측면이면 개발에서는 역량평가제를 도입했고 직무성과 계약제 이거는 앞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평가 최하위 10% 체크해 주시고 미지급 10% 적격심사제 금평 최하위 총 2번 무보직 1년 양자를 반띵해서 6개월 동시충족입니다. 그죠? 자, 직위해제 밑줄 맨 끝에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이걸 또 줄이려고 한다는데 아직 줄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기억하면 뭐가 좋아요? 시험에 잘 안 나오겠지만 다시 저성과자 또는 성과가 낮는 사람 또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적격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가장 그래도 나와 있는 객관적 기준이 뭐죠? 바로 고공단의 적격심사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근로 형태 일전 시한입니다. 아까 어떻게 우리 직종을 획일화해야 돼요? 다양화해야 돼요? 다양화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일반 임기제, 전문 임기제, 시간 선택 임기제, 한시직인데 굳이 뭐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